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자. 전국 성인 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사는 동안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한 비율은 5.7% 정도였다. 100명 중 겨우 5명 정도만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약간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도 15.7%에 지나지 않았다. 약 80%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아닐 뿐더러 앞으로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족, 친척, 지인,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체감한 바로는 80% 그 이상이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은 성공, 부자, 마인드셋, 무의식, 동기부여와 같은 단어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냥 관심이 없는 정도를 넘어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볼 때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양식이 스며드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거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현재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유튜브 피드를 확인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알고리즘이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성공, 부자, 무의식, 마인드셋과 관련된 영상이 피드에 단 하나도 뜨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 8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믿을 수 없다면 당신도 주변 사람들의 피드를 확인해보라. 사람들의 80%는 게임이나 웹툰, 그리고 SNS를 즐기고 있을 뿐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들은 없으니 80%에 속하는 그들도 돈과 관련된 말은 자주 한다. 돈이야 뭐 많으면 좋지. 진짜 누가 딱 1억 원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퇴사하고 싶다. 로또나 사야지. 그러나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이 아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거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까? 바로 무의식의 답이 있다. 그들의 무의식이 부자와 자기 자신을 아예 다른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하는 일이 더 잘 돼서 월급이 오르거나 성과급 정도는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걸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모두 따져봐도 이번 생에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굳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성공은 원래 소수만 한다. 이는 당연하다. 모두가 다 성공한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딱 5% 정도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자가 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단 5%만이 무언가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먹은 다음 마침내 그것을 해낸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저서 자기관리론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20명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다. 20명 중 단 한 명, 5%만이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며 이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고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아예 다른 리그에 속한 셈이다. 나는 이 리그를 부자 리그라고 부른다. 현재 부자인 사람들만 부자 리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부와 성공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로 마음먹고 그걸 위해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 리그에 속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리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탄생하고 그 중에서도 0.01%의 사람들이 억만장자 혹은 조만장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스스로 부자 리그에 속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가? 대다수의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당신은 이미 압도적인 부와 성공을 이루었거나 장차 이룰 수밖에 없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매우 높은 확률로 성공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당신은 부자 리그로 가는 그 길의 입구에 서 있다. 그 길 위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 세상은 무엇이든 생각에서 출발한다. 생각을 해야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무엇에 가장 집중해 있는가? 당신이 집중해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된다. 부자가 되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당신은 이미 평범하지 않다. 당신이 바로 그 소수다. 누군가 워라밸을 잘 지키며 살다가 정년퇴직하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직장 동료들과 당신은 각자 자신만의 세계에서 일을 사실로 만들어버린다. 모든 사람은 나와 주변 사람들로 구성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엄청난 계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란 어렵다. 주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다.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해보고 성공한 일종의 보장된 방법이다. 바로 당신 주변을 책의 저자들로 에워싸는 것이다. 당신 주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만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자들은 당신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없고 주말 오후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주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중 당신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평균을 확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5명쯤 찾기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반면에 책을 쓴 저자들은 5명이 아니라 50명도 쉽게 찾아내서 당신 옆에 둘 수 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과 만나려면 미리 약속부터 잡아야 한다.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의 저자들은 다르다. 당신이 이들과 대화하고 무언가 배우기를 원한다면 인생을 관통하는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해줄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세계에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불경기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토록 수십 년간 불황이 계속되어 왔는데도 누군가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투자에 성공하고 사업을 키워왔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다. 당신의 세상은 불경기였지만 그들의 세상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지금과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주변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꾸준한 반복으로 당신의 무의식 속에 관한 프로그램부터 지워야 한다. 나는 내 무의식에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리미트가 걸려 있으면 말 그대로 일정 정도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으므로 인생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도 당연히 이룰 수 없다. 중산층은 딱 중산층에 머무를 만큼만, 가난한 이들은 딱 가난한 정도에 머무를 만큼만 스스로 생각하고 딱 그 정도 능력까지만 발휘하게 된다. 유리병 속 벼룩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벼룩은 자기 몸 크기의 100배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 벼룩을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 투명한 유리 뚜껑으로 닫아 놓아보자. 뛰어오르던 벼룩이 유리 뚜껑에 부딪힌다. 몇 번 더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며 고통을 느낀 벼룩은 어느 순간부터는 뚜껑에 닿지 않을 만큼만 뛰어오른다. 흥미로운 점은 뚜껑을 치워도 벼룩은 여전히 그 높이만큼만 뛴다는 사실이다. 벼룩이 스스로를 유리병에 가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셀프 한계 설정이다. 그 유리병 안에서 태어난 벼룩은 원래 자기 몸 크기의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당신도 그 벼룩과 같이 셀프 한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삶을 바꾸길 원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제 포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포텐은 인간의 잠재력을 뜻한다. 여기서 잠재력은 바로 무의식의 힘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거대한 힘이 우리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 유독 잠재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포텐 터졌다 혹은 포텐이 안 터졌다라는 말에 그 해답이 있다. 잠재력이 터지거나 터지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가 잠재력이 밖으로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지니고 있으므로 원하는 것을 이룰 힘 또한 당연히 함께 지니고 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포텐 한 번 터뜨리기 힘들어할까? 많은 저자들과 학자들은 일상의 95%는 무의식이 통제한다라고 강조한다. 인간이 하루에 떠올리는 약 5만 개의 생각 중에서 95%에 해당하는 47,500개의 생각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과거 내가 직장인이었을 당시 이른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보다가 문득 전기장판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몇 번 있었다.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에서 깨어나 출근하기 전까지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봐도 전기장판을 끈 기억이 없었다. 급한 마음에 회사에 조퇴까지 쓰고 집으로 돌아간 나는 매번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기장판은 잘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과음을 하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다. 심지어 8자리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틀리지 않고 누른다. 혹시 출퇴근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갈지, 어느 길로 갈지 매번 고민하는가? 그렇지 않다. 말 그대로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을 그냥 다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당신이 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한 일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무의식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의식에 있다. 이 말은 곧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해보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시각화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우리의 무의식은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버릇을 들이듯 계속 반복 입력해줘야 한다. 한 번쯤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무의식에 계속 말해주라는 것이다. 시멘트 벽에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글씨를 새긴다고 생각해보라. 한 번으로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매일같이 계속한다면 점차 벽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렷하고 선명한 글씨가 단단히 새겨질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무의식에 새길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이다. 당신의 그 글씨는 이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듯 반복을 통해 정말 딱 한 번 무의식에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끝이다. 그때부터는 굳이 애쓸 필요도 없다. 당신의 무의식이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안내할 테니까. 잘 들으셨나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의식에 각인하여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평소 살던 대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터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무의식에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가능하고 비로소 당신의 잠재력이 나올 것이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